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치알디니 교수의 초전 설득 2부를 계속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설득 상황을 설계하는 방법과 그 설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설득 상황에는 초기 조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처음 만난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기보다는 첫인상으로 거의 모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초전 설득은 이 첫인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면접을 보거나 또는 입찰 등에 참가할 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서류철의 무게에 신경을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내용이 중요하지 무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에서든지 결제 서류에 결제를 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서류철과 무거운 서류철을 동시에 받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무거운 서류철을 더 중요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보고서나 입찰 서류, 입사 지원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을 주는 서류철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무게는 서류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가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류철의 무게처럼 초전 설득 상황은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설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잘 설계하면 설득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제를 올리거나 입찰 서류를 만들 때 무게가 좀 더 나가는 종이를 사용하다든지 해서 서류철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므로써 초전 설득 상황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이 상대방의 온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따뜻한 커피 등을 마시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에 따뜻한 물건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차가운 것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주변에 대해 더 온정이 넘치는 행동을 하면서 신뢰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계약을 맺거나 협상을 성사시키는 현장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 사람이 악수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두면 홀로 서 있는 사람의 사진을 본 경우에 비해서 협상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초전 설득 상황은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나 이 서비스 사원의 경우 처음 방문한 고객의 집에서 업무를 시작할 때 부품을 차에 두고 왔다거나 계약서를 두고 왔다고 하면서 잠깐 차에 다녀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본 사람에게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어떤 핑계로든지 현관문을 2번 이상 드나들게 되면 자연히 경계심이 느슨해지면서 더 우호적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전 설득은 여러 상황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는 고향이 같거나 출신 학교, 성씨가 같은 사람에게 더 쉽게 호감을 느끼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이 사회적인 자아의 공유 역시 초전 설득의 단골 메뉴입니다. 상대방과의 이 접점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설득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우리들이라는 조건을 발굴하여서 설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음식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마약국수나 마약계란 등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국수나 계란인데 마약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설득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이름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가진 회사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회사보다도 월등히 실적이 높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업의 존속기간도 훨씬 길었습니다. 또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쉽게 승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사실
우리들의 이 직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서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의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7, 80%가 의대생 증후군으로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의대생들은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시에 배우던 질병의 증상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맹장염이라고 불리는 충수염의 증상과 충수의 위치를 알게 되면 그 부위에 주의가 집중됩니다. 그러므로 그 부위에서 약간의 통증만 느껴져도 경각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맹장염에 걸린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을 취득하면 그 지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수학을 잘한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합니다. 이런 정보에 노출된 여학생들은 실제 수학 성적이 하락합니다. 남학생들과 혼성으로 수학시험을 치른 경우와 여학생들끼리 따로 수학시험을 친 경우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혼성시험의 경우 여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여학생끼리 시험을 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을 더 잘한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주 단순한 연상작용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결정은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성취와 관련된 단어, 즉 승리, 달성, 성공, 이 숙달 등에 간접적으로라도 노출이 되면 해당 업무에 대한 성과가 계속 오르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2배 이상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라톤 코스를 1등으로 통과하는 사진을 사무실 벽에 부착하였더니 실적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득의 상황에서 어떤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매매하는 사람들의 경우라면 중고차라는 말보다는 사용 중인 차라고 한다든지 비용이나 가격이라는 말보다는 구매나 이 투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긍정적인 연상을 일으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 초전 설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득에는 크게 6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권위입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가운을 입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의사라고 간주되면서 권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전문가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훨씬 쉽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방법을 연구하면 됩니다. 둘째는 상호성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혜택을 받았다면 보답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됩니다. 마트에 이 시식코너를 설치하면 구매 가능성이 약 50% 정도 상승합니다. 또 예상치 못한 것을 제공하면 영향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초콜릿 하나를 고객에게 제공한 웨이터가 되돌아와서 하나를 더 제공했을 때 처음부터 2개의 초콜릿을 제공했을 때보다 팁의 액수가 평균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별하게 받은 혜택이 있다고 느끼게 만들면 설득이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는 호감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대방과 유사한 점을 찾고 또 상대방을 적절히 칭찬함으로써 호감을 이끌어내면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비슷한 점을 찾거나 아니면 창조해내야 합니다. 취미나 관심사항 등이 같아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같은 캐릭터가 그려진 양말을 신었다는 이유만으로 설득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넷째는 사회적 증거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요리라고
메뉴판 옆에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그 요리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의 영상을 시청할 때도 구독자가 많고 또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클릭하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많다는 것이 바로 사회적 증거입니다. 다섯째는 희귀성입니다.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갈망합니다. 한정판이라는 설명만 붙어도 그 상품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명품이라 불리는 상품들은 높은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희귀성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일관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과 뒤의 말이 달라지면 자연히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전 설득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기존에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취했던 입장 등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말에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설득 상황은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설득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설득하고자 하는 일에 맞추어서 상황을 판단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설득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선택이 설계된 상황에서 설계된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설득의 초기 조건과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